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이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흐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렇게 예보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5도고요. 낮 최고 기온 8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 온 후 맑게 된다고 예보가 나왔습니다. 고양시 창릉동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전국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하철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시름 놓게 되셨습니다. 오늘 철도 정상 운행한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 협상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이거는 뭐 사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쟁점 법안이 아닌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한다면서 딴족을 걸었죠. 자,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민생 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쟁점 아닌 법안도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잠시 후 조간 브리핑에서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먼저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쿠팡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족을 상대로 회유 전략을 상세히 적은 내부 문건을 만든 모양입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MBC, 뉴스타파가 입수한 위기관리 대응 지침에는 사고 직후부터 장례식까지 단계별로 유족을 관리하고 오염된 정보를 차단해서 회사를 믿게 하라 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병원 동향 파악, 유족 접촉 최소화, 장례식 지원을 통한 관계 형성 등 합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조와의 접촉을 막고 합의금을 조건으로 침묵을 요구한 정황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산재 은폐 매뉴얼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문건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박하는 것도 매뉴얼이 있는 모양이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였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59박 60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서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59개 법안 전체에 무제한 토론을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2월까지 장기 대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리 당이 만든 발의안까지 막는 비상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한 배수진이라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저항 기회라는 위기감도 작용했는데요. 다만 민생 법안까지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발목 잡기 비판과 내부 동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의혹을 진술한 정치인 2명. 이 2명이 통일교 간부와의 통화 녹취에도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곁다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선 후보 측과 직접 연결될 핵심 통로를 찾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두 인물은 물론이고 함께 거론된 전재수 장관까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 금품을 받은 정치인이 5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부당한 유착이 있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관련 의혹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본격 규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3% 올랐는데 주한미군용 요금은 2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은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주한미군은 오히려 요금 인하 혜택을 본 셈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1인당 가스 사용량은 민간의 5배에 달하는데 요금은 가정용보다 낮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같은 기간 주한미군 쪽이 더 크게 오른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소파 규정상 주한미군 요금은 도매 평균가에 자동 연동돼서 조정이 어렵고 가정용 요금은 과거 요금 동결로 발생한 미수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요금 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미국이 그냥 우리 떠나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엄청나게 주둔 비용을 받아가 놓고 말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이 커지면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오승걸 원장은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다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속에서도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교육 확산 우려까지 불거졌습니다. 평가원장은 연이은 난이도 오류 논란으로 12명 중 9명이 중도 사퇴해 평가원장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편 난이도 실패로 수시 탈락, 정시 지원 차질을 빚는 수험생의 피해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큽니다. 교육부는 출제 전 과정 조사와 제도 개선안을 이번 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밤사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예정됐던 총파업을 오늘 0시 30분부로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무기한 총파업은 취소됐고 철도 운행 중단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며 임박했던 파업 상황은 어젯밤 10시쯤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측이 먼저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양측은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회 연속 인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관세의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고용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나타냈습니다. Our obligation is to make sure that a one-time increase in the price level does not become an ongoing inflation problem. But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risen in recent months,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인하 결정은 이번에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 가운데 1명이 0.5%포인트 인하, 이른바 비컷을, 2명은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장. 그리고 안 회장에게 회사 돈으로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모두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까진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실에 술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박모전 이사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 소명에서 얘기했듯이만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찰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안 회장이 당시 딸과 통화하며
쌍방울 측이 금전적 도움을 줄 거란 취지로 이야기한 육성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휘고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 인사들이 벌인 전방위 로비의 대상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인사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그제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를 일삼는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쿠팡 한국법인을 총괄해온 박대준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11일 만입니다. 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박 대표가 김범석 쿠팡 미국 본사 이사회 의장을 방어하며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해왔던 만큼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